강철 심장, 체력 800, 체력 재생 200%, 스킬 가속 20, 그리고 거인의 흡수 효과를 가진 아이템. 기본적인 옵션으로도 대량의 체력을 얻을 수 있고 이외에도 스택을 쌓으며 체력을 무한히 늘릴 수 있는 만큼 높은 체력을 딜링과 탱킹 양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볼베에게도 꽤 괜찮아 보이는데 사람들은 강철 심장을 올리지 않죠. 이는 강철 심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볼베와 잘 맞는 얼어붙은 건틀릿의 존재로 인해 강철 심장이 밀려난 것일까요? 오늘은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강철 심장 볼리베어를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해당 강심거드라 볼리베어 영상은 13.8 패치 우주의 추진력 변경 이전의 게임 영상을 사용함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제가 선택한 아이템은 강철 심장과 거대한 히드라. 이왕 높은 체력을 보유한 강철 심장을 올리는 김에 체력에 비례해 공격력을 얻는 거대한 히드라를 올려 시너지를 극대화해보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강심거드라 볼리베어 인게임 플레이로 봐보도록 하죠. 게임 시작. 상대는 모데카이저입니다. 부쉬에 숨어있던 모데카이저의 Q스킬에 맞았지만 생각보다 그리 아프지 않았고 초반에 쿨이 긴 모데카이저의 스킬도 빠졌겠다. 그냥 편안하게 선푸시하고 상대 블러의 와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다만 리신이 이미 바통갱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던지라 그 점을 딱히 생각하지 않고 와드를 소모한 것이 약간 아쉽네요. 이후엔 서로 라인을 밀고 당기고 갱을 받고 흘리고 하며 라인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모데카이저가 2로 저를 끌어당기면서 거리가 나오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모데카이저의 피를 꽤 많이 뺐습니다. 다음번에 거리가 나온다면 킬각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기회는 머지않아 찾아왔습니다. 미니언을 먹기 위해 거리를 준 모데카이저에게 기본 스킬을 연계했고 모데카이저의 이에 밀쳐졌지만 궁극기로 다시 거리를 좁히며 킬을 올렸습니다. 이후 포탑 방패까지 한 칸 뜯고 귀환하죠. 라인을 복귀한 뒤 평화로운 라인전이 이어지던 중 다시 거리를 내준 모데카이저에게 딜교를 걸죠. 그런데 궁극기를 의식해 적당히 체력만 깎고 빠지려 했는데 모데카이저가 궁극기를 빼줍니다. 꽤나 좋군요. 변수가 될 수 있는 모데카이저의 궁극기가 빠졌으니 궁극기가 끝날 때쯤 위치화를 켜주고 전멸까지 써서 거리를 벌린 모데카이저에게 모든 스킬을 연계에 맞추며 또다시 킬을 올립니다. 포탑 방패까지 한 칸 뜯고 귀환하니 강철 심장까지 완성됐군요. 라인 복귀 이후 또다시 거리를 내준 모데카이저에게 기본 스킬 연계해줍니다. 하지만 모데카이저가 쉴드로 딜을 막았고 황금장화도 나와서인지 아까보단 딜이 덜 박히네요. 그런데 이대로 적당히 있었더니 그냥 라인을 당기고 아예 싸워주지도 않는 모데카이저. 그래서 그냥 라인 밀고 내려가서 바위개도 먹고 카정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을 보내고 왔더니 갑자기 멈춰서 있는 모데카이저. 영문을 알 수 없어 일단 죽기 직전까지만 때리고 반응을 보려 했으나 적들이 합류하는군요. 자리를 비운 상대를 잡는 건 그리 달갑진 않습니다만 적들이 합류하니 일단 빠르게 마무리하고 빠집니다. 교전 중인 아군에게 합류해 이어시를 챙긴 뒤 미니언만 적당히 먹고 빠지려 했는데 상대 리퍼가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군요. 궁극기로 거리를 좁힌 뒤 강철 심장의 위력을 맛보여주죠. 리퍼를 마무리하고 애쉬까지 노려봤으나 궁극기와 전멸을 사용하며 포탑 쪽으로 빠졌으니 안수 접어주죠. 기환 후 템을 사오는 사이 아군 3이라가 트리플킬, 적 정글 리신도 트리플킬을 해내며 3대3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용을 천천히 치면서 리신을 불러내 자를 계획을 세웠죠. 어차피 볼리베어는 오브젝트를 치면서도 풀피가 유지되니 말이죠. 그렇게 리신이 왔고 아군 서폿 노틸러스가 리신을 묶어두는 사이 저도 합류해줍니다. 리신에게 궁으로 차인 상황, 궁을 사용해 다시 붙으며 노틸을 살려보려 했으나 부활에 합류한 적 바텀에게 노틸이 죽고 맙니다. 리신을 마무리하고 합류한 적 바텀을 잡아보려 했지만 슬로브가 생각보다 강해 들어가지도 빠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한 아군이 합류하며 적 바텀을 잡아내는 데 성공하죠. 게임을 끝내기 위해 모인 상황, 무리하게 진입하려 한 아군 케인이 매혹에 맞았으나 리신이 궁으로 차내며 케인이 살았고 역으로 상대 리신이 누래지게 됩니다. 방으로 도주하는 적 리신은 궁으로 붙으며 잡았고 아리와 애쉬까지 마무리합니다. 체력이 없어 이만 빠지려 했으나 3이라가 남은 모데카이저까지 잡아냅니다. 3이라가 포탑을 맞고 죽으며 저 혼자 살아남았지만 거드라를 올린 덕에 탱커치고는 꽤 빠르게 포탑을 밀어냅니다. 남은 건 넥서스 단 하나. 승리를 확신하며 넥서스를 밀었지만 리신 궁에 차이게 되며 단 한 대만을 남겨두고 게임을 끝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후엔 그냥 겁나 센 3이라가 다 쓸었습니다. 그렇게 승리. 이 판 외에도 몇 판 더 진행해보며 느낀 점은 확실히 몸도 단단하고 데미지도 꽤 준수하게 나오지만 어딘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건 다름 아닌 기동성. 체력 개수가 붙어있는 W에 강심 거드라까지 올리니 데미지는 충분했으나 뚜벅이의 한계로 인해 이를 온전히 활용할 수가 없었죠. 또한 상대의 뒷라인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꽤 많은 상황에서 평타를 치기보단 W만 돌리며 싸우는 그림이 나왔고, 이 또한 거드라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13.8 패치에 우주의 추진력 조정, 13.9 패치에 볼리비아 버프가 연달아 들어오며 영구에 다시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우주의 추진력은 더 이상 순간적인 이동 속도를 제공하는 아이템이 아닌 지속적인 이동 속도를 제공하는 아이템으로 변경되었고, 볼리비아는 W의 데미지와 회복량이 버프되었죠. 이렇게 변경된 내용들을 기존의 거드라 빌드와 비교해보자면, 거드라가 가진 체력 500의 탱킹 스탯은 우추를 올렸을 때에는 얻지 못하지만 오히려 주문력 100을 얻게 되며 딜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거드라의 가장 큰 이점인 평타 딜과 라인 클리어는 AP 개수가 있는 볼리비아의 패시브로 대체가 가능하죠. 추가적으로 우추는 스킬 가속 30에 조건부로 이동 속도를 최대 25%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유틸적인 측면에서 크게 우위를 점하죠. 추가적으로 W가 버프 먹은 덕에 스킬 가속으로 얻는 이점도 전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렇게 수정된 강심 우추 볼리베어, 인게임 플레이로 봐보도록 하죠. 참고로 우추 이거 갑옷이 아니고 왕관이었습니다. 널 사진 만들다 보니 몰랐던 거 몇몇 개 알게 되는군요. 아무튼 게임 시작. 상대는 아칼리입니다. 초반에 아칼리 상대로 선푸시는 힘드니 그냥 2로 미니언만 적당히 먹으면서 라인을 당깁니다. 그렇게 당기다 보니 어느새 포탑까지 도착한 라인. 그런데 그때 아칼리가 갑자기 이 스킬로 들어왔고, 바로 스턴을 걸어 아칼리를 포탑 사거리 내에 놓고뒀다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었겠지만 반응이 느려 스턴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칼리의 장막이 빠졌고 와드를 안 한 아칼리와 근처에 있는 리신, 그렇게 허무하게 갱을 당합니다. 라인 대충 정리하고 귀환하고 돌아오니 애매하게 밀어놓은 라인 탓에 아칼리가 딱히 라인 손해를 보지 않았네요. 차라리 라인을 그대로 두고 집을 갔다면 더 나았겠네요. 거리를 내준 아칼리에게 딜교를 걸었고 아칼리의 장막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로 들어오는 아칼리, W 2타 한 번 더 돌려주고 체력도 많이 뺐고 포탑 근처이니 6렙 타이밍에 킬각을 한번 봐보죠. 이후 거리가 나와 기본 스킬 연계한 뒤 궁으로 킬을 노려보려 했으나 빠른 장막의 연계가 실패했고, 갱으론 스타일과 궁을 이용해 저를 끌어들이며 거리를 벌리는 아칼리. 우선 대처하기 위해 유채화를 켰고 다시 한번 궁으로 거리를 벌리려는 아칼리에게 저도 궁으로 붙으며 마무리합니다. 갱으론 사일까지 노려 전멸까지 뺐고 라인 밀고 귀환한 뒤 방심 아이템을 구매해 복귀하죠. 그런데 라인을 복귀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보이지 않는 아칼리. 리신에게 갱당해 죽고 사일이 갱을 만난데도 역으로 죽어 멘탈이 나가 탈주해버린 건가 싶었는데 사일이 탑에 커버를 왔습니다. 사일이 다시 간 뒤 빈 탑라인에 편하게 밀며 타워방패도 뜯고 전령까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만에 돌아온 아칼리. 안 그래도 2대수로 차이가 많이 났지만 대략 4분 정도 자리를 비우니 어느새 레벨의 3렙차, 게다가 저는 방심까지 나왔습니다. 헬로 복귀하고 거리 내준 아칼리를 때려봤으나 장막을 깔고 빠지는 아칼리. 그런데 방심 W 한 방에 체력이 40% 가까이 빠졌네요. 라인을 밀어준 뒤 스킬 연계를 하려 하니 장막을 까는 아칼리. W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일단 궁을 맞춰주고 장막에서 빠져나온 아칼리를 W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포탑까지 밀어보려 했으나 사일이 방해하는군요. 그런데 사일은 그리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근처에 있던 리신에게 얻어맞네요. 그리고 다시 포탑을 미는데 아칼리가 도착합니다. 포탑을 지키기 위해 궁까지 써가며 들어오지만 포탑은 이미 아칼리가 들어오는 사이 무너졌고 근처에 있던 아궁까지 합류합니다. 킬은 미드 르블랑에게 주고 귀환하죠. 귀환 후 바텀 포탑을 민 뒤 용쪽으로 합류합니다. 그런데 제가 뒤쪽에 있을 사이를 견제하러 가는 사이 바텀까지 합류했고 제 판단 미스로 리신이 죽고 용까지 뺏기고 맙니다. 일단 저도 나름 쓰는 상황이니 적들을 잡아보려 했으나 확실히 기동성이 좀 부족하네요. 기동성만 좋았다면 다 잡았을 상황이지만 아쉽게도 럭스만 마무리하고 끝납니다. 아군 부활 이후 전령을 먹고 저는 탑을 밀러 올라가는데 미드에서 한타가 일어납니다.
바로 텔로 합류하고 카타공을 먼저 끊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르블랑을 잡으러 가는 카타를 잡고 르블랑을 노리는 사일까지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스웨인이 럭스에게 속박을 맞춰 럭스까지 잡아냅니다. 3킬이나 먹었으나 사실 제가 한타에서 한 건 딱히 없네요. 그래도 드디어 우측까지 뽑았습니다. 이후 전령으로 포탑을 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2로 들어오는 사일러스. 즉시 포커싱을 잡아냈고 체력이 없는 르블랑을 잡기 위해 들어온 아칼리. 아칼리는 징크스까지 노려봤으나 죽고 말았고 이제 남은 적들을 마무리하러 가죠. 진과 럭스를 마무리하고 미드 2차 포탑까지 민 뒤 용을 먹으러 갑니다. 그렇게 용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새 사일이 근처까지 왔고 딜을 중지하고 상황을 보려 했으나 바로 들어오는 사일러스. 그런데 사일이 강타를 잘못 썼고 운 좋게 패시브가 튕기며 용을 먹습니다. 사일은 벽을 넘어 스웨인을 노렸고 저는 징크스를 돕기 위해 위로 올라갔으나 럭스의 속박에 맞으며 죽어버린 징크스. 그런데 적 바텀을 무시하고 합류하려 했으나 정도로 모르는군요. 안일하게 거리 내준 적 바텀에게 큐를 쓰고 달렸고 럭스의 속박에 맞았지만 룰의 큐는 초기화가 되죠. 초기화된 큐로 럭스에게 스턴 넣고 풀브라운 W로 버팁니다. 이후 진까지 마무리하죠. 진도 잘 큰 상황이라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11킬 진을 상대로도 꽤 잘 버팁니다. 이후 바론을 먹고 잠시 정비하고 돌아오려 했으나 르블랑이 상대 럭스를 물며 마지막 한타가 시작됩니다. 우선 럭스는 르블랑이 암살했고 르블랑을 무는 사일을 막기 위해 스턴을 넣었습니다. 카타까지 합류하며 르블랑이 죽나 싶었지만 특유의 기동성으로 잘 살아나갔고 그때 텔로 합류하는 아칼리와 분신을 노리는 진. 우선 진을 마무리하고 위쪽엔 아군들이 많아 4대2 상황이니 저는 사일이 못 가게 견제하고 있었으나 제 쪽으로 오는 아칼리. 궁으로 벽을 못 넘은 아칼리에게 제가 궁으로 붙음을 마무리합니다. 이후 사일까지 마무리하며 한타를 계승했고 상대는 썰렌을 칩니다. 그런데 제가 딜량 1등이네요. 이게 뭐지? 아무튼 강심 우추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강심거드라 빌드에서 느낀 단점이 확실히 보완되었습니다. 우추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기동성이 확실히 부족한 느낌이 들었지만 우추가 완성되고 4스택까지 쌓이니 이속 468이 나옵니다. 여기에 Q와 유채화까지 사용한다면 더 빨라지고요. 이속이 빠르니 적에게 더 쉽게 붙으면서 싸울 수 있고 스킬 가속으로 인해 W를 조금이나마 더 자주 돌릴 수 있다 보니 다른 판에서도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상황이 꽤 자주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W 버프도 체감있게 되는 편이고요. 다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1코어로 박머저 없이 체력만 있는 강심을 올리고 2코어로도 딜템인 노출을 올리다 보니 라인전이 말린 경우엔 탱킹이 너무 불안정했습니다. 장점은 이속이 빨라 전투가 편하고 W의 체력 개수와 패시브의 AP 개수 덕분에 데미지도 꽤 잘 나온다. 추가적으로 강심 쌓는 게 찰지고 재밌다 정도이고 단점은 말렸을 경우에 탱킹이 매우 불안정하다 정도겠네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 강심불배 나름 괜찮다 그리고 재밌다.